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천님들을 위한 화려한 잡지식 만찬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맛있게 즐겨주세요. 첫 번째 잡지식, 날치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양. 날치알 많이 드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날치알이 유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상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날치가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날치 한 개체당 약 15,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 곳을 특정하면 여러 마리가 한 곳에 알을 낳죠. BBC 라이프 블루레이에서 잠깐 다뤄지기도 했는데, 날치가 낳은 어마무시한 알의 무게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 배를 돌리기도 했던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만큼이 5분 동안 산란한 양이라고 해요. 배를 1시간가량 정박했을 경우 1톤에 가까운 알을 낳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마리가 낳았겠지만 1시간 만에 1톤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잡지식, 아기 냄새란 무엇인가? 아기들, 특히 신생아들에게는 뭔가 맡기만 해도 기분이가 좋아지는 냄새가 나죠? 도대체 이거 뭘까요? 그리고 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일본 하마마스 의과대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냄새의 구성 성분은 알데하이드, 탄산산화물 및 탄화수소 등 37가지 휘발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합물의 양은 주변 사람들, 특히 엄마가 맡았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렇게 냄새로서 호감을 느끼게 하고 아기와 더 같이 있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기 냄새는 아기가 생존할 확률을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 애착을 형성하는 후각의 영역은 아직 많이 밝혀진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맡기만 해도 호감이 가는 아기 냄새는 분명 아기가 어른들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임은 분명하네요. 그리고 아기들마다 이 냄새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잡지식,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플러스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자동차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벌금 역시 존재합니다. 범칙금으로 단순 음주로는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원을 내야 하죠. 단순 면허 취소나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잡지식, 헝가리의 출산 정책. 출산하면 혜택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혜택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4명 이상 아이를 낳을 시 평생 소득세 면제, 아기를 낳기로 약속하면 국가 차원의 대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인트, 약 2년치 연봉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3분의 1 탕감,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인트, 하나로 약 1000만원 지급,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한국 기준으로는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출산수당, 육아수당이 별도로 지급, 아이를 많이 낳을 시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 혜택,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에게 신혼부부 수당 2년간 지급,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부럽고 좋아 보이는 이 나라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출산장려 정책이 발표된 이후 결혼 붐이 일었고 출산율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혼율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신선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와 출산율 꼴찌 좀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섯 번째 잡지식, 따뜻하게 데워 먹기는 좋지 않다. 혹시 식은 음식을 보글보글 끓이지 않고 따뜻하게 데우는 정도로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더 뜨겁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온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식은 음식을 약불로 따뜻할 정도로만 데워 먹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식중독균을 막기 위해선 6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드시고 찬 음식의 경우 4도 이하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11달을 기억하는 물고기. 물고기는 기억력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고기는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야생 청줄 청소놀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포식자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 속을 자유자재로 들어가 기생충을 잡아먹는 이 친구들은 인간인 다이버의 입에 들어오기도 할 만큼 크게 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연구하기 위해 2명의 다이버가 1명은 그물을 잡고 1명은 물고기를 몰아서 그의 샘플을 포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야생 청줄 청소놀래기를 잡으려고 하자 이 물고기는 그물을 기억하고 물고기의
음식의 절반이 산호 틈에 숨어 나오지 않는 아주 요상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뒤 그물을 씌우니까 다시 산호 밖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는 무려 11달 전에 이를 기억했던 것이죠. 이 물고기가 발견된 이후 학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물고기 중 하나인 야생 청줄 청소놀래기는 자신을 인식하는 거울 테스트 역시 통과하기도 했답니다. 7번째 지식, 양식장의 연어 때문에 자연산 연어가 멸종? 인간이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양식장의 연어 때문에 자연산 연어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어 양식장에선 경쟁 상대가 연어밖에 없기에 양식되는 연어들은 보다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 공격적인 양상을 띠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 살아가는 연어는 사뭇 다릅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연어의 공격성은 생존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며 동족 외에도 다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에 모든 방면에서 조심스럽기 그지없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식장에서 탈출한 두려움이 없는 공격적인 연어가 자연산 연어와 짝짓기를 한다면, 그리고 후손에게 공격성이 남아있다면 당연하게도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장의 연어와 자연산 연어가 만나 짝짓기를 하는 사례가 과연 많을까 싶지만 양식장에서 탈출한 연어의 개체수는 상상 초월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연어 양식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만 연평균 20만 마리의 양식 연어가 탈출한다고 해요. 노르웨이 기준 자연산 연어가 47만 마리니까 매년 자연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개체가 탈출하여 자연산 개체와 만난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산 연어의 개체수를 가장 심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은 씨라이스라고 불리는 바다 기생충 때문이지만 자연산 연어에게 없었던 공격적 특성 역시 연어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양식이 자연산 개체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 양식 조금 많이 달라 보이네요. 8번째 지식, 날치알의 성분. 시중에 유통되는 날치알, 충격적이게도 많은 수의 날치알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엔 열빙어의 알이나 청어알이 섞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날치의 생산량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날치알의 단가가 비싸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대 식품위생법상 날치알을 몇 % 이상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날치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날치알이라고 표기하고 판매가 가능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열빙어의 알이나 청어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충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잡지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잡지식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제가 짱 좋아하는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